안녕하세요. 세무회계법인 도담이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오늘 상담 드린 사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족법인에 대한 실익이 자본거래가 과세가 되면서 줄어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담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소개 드릴 상담 사례는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이지만 아버지가 경상도 쪽에 토지를 한 100억 정도 시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 이제 연세가 80이 넘다 보니까 상속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산 가액만 해도 이제 200억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세로 절반의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가족법인을 구성을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잡고 싶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쪽에 이제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기에 앞서서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는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넣었을 때 해당 주주들에 대해서 해당 그 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 플랜에서 법인을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이 주주별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주주별로 1억이 안 되게끔 주주 구성과 해당하는 기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가족법인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법인을 통한 거래 이익에 대한 증여가 각 법에 열거되어 있는 사안별로 합산해서 1억을 판단하지, 예를 들자면 증여, 무상증여와 채무면제를 합산해서 1억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합을 잘 짜서 우리가 절세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각 호별 조항은 자산의 무상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즉 법인에다가 이제 부동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도 법인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가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채무 면제이익은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밖의 사항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뭐 채무 면제가 이제 들어있지만, 오래종으로 또 들어온 것이 뭐 현물 출자라든지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그리고 자본거래를 이용해서 이러한 가족법인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자본거래 같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뭐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균등하지 않은 배당을 통한 것도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줄어들긴 하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법인을 넘겼을 때 우리가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짤 때는 항상 그 사전,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시고 난 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계실 때 법인을 활용해서 플랜을 짤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무엇인지, 어떤 곳에서 상담할 때는 뭐 취득세를 빼고 한다든지, 그리고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간과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생겨버리면 정확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소유되는 자본, 이러한 크기를 법인과 개인인 주체별로 구분해서 사전에 대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후에 그 각 케이스별로 이제 상속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서 우리가 주주 구성을 이렇게 7명으로 했으면 16.3%, 그리고 아버지의 지분비율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특정 법인을 통한 거래 이익이 1억 원 언더가 되어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전에 법인세를 내거나 양도세를 내거나 하더라도 각 케이스별 전략을 세워서 그 케이스에서 에지이즈 상속세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전략을 설정했을 때에 양도세와 취득세,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이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과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6억 7억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런 플랜을 종합적으로 세웠을 때 우리가 진정한 상속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뭐 채무 면제라든지 법인에다 증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우리가 플랜을 세워서 절감세액을 만들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주주 구성을 최대한 많이 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특정 법인을 통한 거래 이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족법인도 여러 해에 나누어서 할 수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과세 단위를 해서 가족법인의 이익을 산정하기 때문에 여러 해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최소한 5년 이상은 사실 수 있어야 이러한 여러 해에 대한 규정을 쓸 수가 있고, 또한 가족법인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이내 부분은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증의 합산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에게 큰 돈도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도 무이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이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돈을 갚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채무면제익으로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저가 양수도는 양도세는 내야 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낮춰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특정 법인과의 거래이익의 증여가 과세되지 않거나 혹은 조금만 과세될 수 있도록 그런 플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최소 5년 이전에 플랜을 세워서 들어가야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족법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절세 효과를 증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의 조합을 통해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법인 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